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 시대 민주주의의 암흑 시대를 거쳤던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뉴스입니다. 중국의 만델라라고 불렸던 중국의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의 사망 소식에 전 세계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发表言论的权利，他批评政府的权利，也应该得到一种基本保障。Congratulate Liu Xiaobo. 因为触犯中国的法律而被判刑的人，我想他的所作所为同诺贝尔和平奖的宗旨是背道而驰的。네, 류 샤오보라고 하는 인물, 오히려 중국 안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도가. 예.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리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이 되면서 세계에 많이 알려졌었죠. 1955년 중국 지린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향년 61세고요. 베이징 대학에서 문학 박사까지를 받고 1989년에 발생한 테난먼 사태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당시에 그는 미국의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문학자로 체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테난먼 사태가 일어난 걸 알고 급거 귀국을 해서 민주화 운동에 동참을 합니다. 다른 지식인 3명과 함께 단식 투쟁을 벌여서 테난먼의 사군자다 이렇게 불렸는데요. 테난먼 사태에 가담했던 지도부 대부분이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해외 망명비를 선택했지만 국내에 남아서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한 08 헌장이라든가 다음에 국가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는 등 그동안에 4차례에 걸쳐서 체포 구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기화하고 망명하지 않은 중국인으로서는 첫 노벨상 수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올 5월 달에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가석방이 됐지만은 불과 2달이 채 안 돼서 유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예. 그 임광희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 2011년인가요? 노벨 평화상 수상. 네. 이때 장면 아까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빈 의자가 네. 상당히 상징적이었어요. 결국 이제 중국 정부에서 출국, 즉 노르웨이로 출국을 불허한 것이고요. 그래서 류 샤오보가 직접 수상을 하지 못하고 저렇게 빈 의자에 노벨상을 전시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류 샤오보가 직접 못 받고 저렇게 빈 의자에다가 헌정하라, 저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중국이 지금 언론이라든지 사상 이런 것에 대해서 통제가 굉장히 강하다. 경제적으로는 좀 부국일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어떤 사회 체제나 이런 것들이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마지막 소원이 외국 나가서 치료받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데 중국 정부는 끝내 그 소원도 들어주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류 샤오보가 이제 자기의 간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외국에 나가서 치료받겠다고 강하게 희망을 했습니다. 근데 류 샤오보는 전에는 여러 번 해외에 망명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중국 내에서 자기가 투쟁하겠다 하면서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해외 나가겠다고 한 것은 아내 류샤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망한 뒤에 아내 류샤가 중국에 남아서 어떤 고초를 겪을지 그것이 매우 우려되기 때문에 이제 아내를 자기와 함께 이제 외국에 나가서 해외로 빼려고 한 것인데 이 때문에 지금 아내 그 류샤와의 그 순애보가 상당히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류샤 지금 사진 나오는데요. 이분은 이제 사실은 저 두 번째 부인이고 첫 번째 부인은
테난먼 사태 이후 그 투옥됐을 때 아들 데리고 미국에 떠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6년에 이 류샤를 만났는데 시인이자 화가입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했고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한 여자에 응축돼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두 사람은 그해 수용소 구내식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접살림을 차렸지만은 항상 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했고요. 그러다 2009년 투옥 뒤에 이제 아내 류샤가 유일하게 이제 면회인이자 대변인 역할을 해왔는데 류샤는 지금 보시는 바대로 8년간 계속 삭발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면회를 하다가 2010년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에 가택연금 되는 바람에 이제 끊겼죠. 그러다가 올해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나서야 다시 만나서 몇 달 만에 다시 또 영원히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저 삭발한 루시아의 모습에서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또 동지로서 아끼는지 뭐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데 마지막 메시지도 루시아에게 남겼다고요? 그렇죠. 일종 아내한테는 유언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당신은 씩씩하게 살아달라. 아무래도 본인이 떠난 다음에 중국의 어떤 감시 체제에서 살아야 되는 어떤 아내가 굉장히 걱정이 됐던 것 같은데 미국 정부도 사실 이 류샤 후보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류샤에 대한 당부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정부에서 류샤에 대해서 가택연금을 해제하고 출국을 좀 허용해달라. 이렇게 중국 정부에게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중국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예. 미국 국무부에서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변인이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루시아 후보와 부인 루시아에 대한 가택연금 해제라고 요구할 정도로 이번 루시아 후보의 사망 소식이 중국의 인권 문제가 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작 중국 안에서는 루시아 후보의 사망 소식이 잘 전해지고 있는지 중국인들은 이 소식을 알고 있는지 참 많은 부분이 궁금합니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상욱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무엇보다 류샤 후보의 사망 소식 평범한 중국인들 알고 있습니까? 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몇몇 이 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류샤 후보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대부분 고학력의 지식인 계층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류샤 후보가 누구냐 혹은 류샤 후보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 뭐 이런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을 먹다 말고 류샤 후보가 사망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회사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속보를 써서 나이트라인부터 방송이 됐는데 정작 중국의 관영 언론, 대부분 주류 언론이죠. 관영 CCTV나 인민일보 같은 관영 언론들은 류샤 후보의 사망 소식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영 언론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와 차이나 데일리처럼 외국인들이 보는 매체에만 류샤 후보의 사망 소식이 짧게 보도됐습니다. SNS에는 류샤 후보의 사망 소식이 간간히 올라오는데 이마저 중국 당국의 검열에 걸려서 즉시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류샤 후보를 검색을 하면 관련 법규와 정책에 따라서 류샤 후보의 검색 결과는 표시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아예 공식적으로 뜹니다. 이 중국 당국의 검열은 외국 매체에게도 예외가 아닌데요. 제 사무실에서 CNN을 계속 틀어놓고 있는데 이 CNN에서 류샤 후보 관련 뉴스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전파가 차단됩니다. 이 TV가 마치 꺼진 것처럼 변했다가 다른 뉴스가 시작되면 2, 3분 뒤에 다시 방송이 재개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류샤 후보의 사망 소식이 퍼지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중국 당국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류샤 후보의 병세가 위중해졌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부터 저를 포함한 외신 기자들은 거의 매일같이 중국 정부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류샤 후보의 병세가 위중하다는데 현재 상태가 어떠냐? 혹은 류샤 후보가 해외에서 치료를 받길 원하는데 이걸 들어줄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중국 당국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류샤 후보는 중국 국민이고 복역 중인 수감자다. 왜 여기서 중국 국민 얘기를 다른 나라와 토론을 해야 하느냐? 혹은 이 다른 나라는 중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 이 사건을 빌미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잠시 뒤인 오후 4시에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이 있는데
똑같은 질문이 나올 것이고 아마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상욱 특파원 중국 소식 잘 들었습니다. 류 샤오보의 사망 소식 평범한 중국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류 샤오보. 주영진 뉴스 브리핑에서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김영환 인광기 선임기자 김태현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